자, 그러면 마지막 시간에 우리 마무리했던 거 조금 남은 거 마무리만 정리하고 수업 마무리할게요. 자, 자연적 특성의 부동성, 부중성, 영속성, 개별성, 이 네 개가 시험 문제 꼭 나오는 거예요. 사실 기초과정에서 정리했던 내용이 마지막 시험 볼 때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걸 잘 정리해 놓으면 되니까 처음에 좀 어렵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을 해봐요. 자, 영속성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계속 간다가 영속성. 자, 그럼 소모가 안 되겠죠. 소모가 안 되고 영원히 계속 간다, 영속성. 자, 그러면 물리적 감가라는 건 마모나 파손을 얘기해요. 토지는 마모되거나 파손된다, 안 된다? 토지는 마모나 파손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안 되는 걸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적용시키지 않게 한다를 배제시킨다, 제외시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는다를 얘기해요. 이걸 쉽게 생각하면 마모나 파손되지 않는다. 소모를 전제로 하는 재생산 이론을 배제시킨다. 이건 이런 이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있다, 없다. 소모를 전제로 할 수 없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소모를 가정으로 하는 어떤 법칙이든지 적용시키지 않게 한다, 배제시킨다, 제외시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모가 안 된다. 자, 두 번째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중에 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게 한다. 얘와 얘는 같은 얘기인데 아직은 같은 얘기인지는 몰라도 되고,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게 한다. 이게 우리 학개론에서 처음부터까지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동시에 얻게 한다. 무슨 얘기냐면, 자, 부동산을 내가 투자했다고 하면 소득이 나올 건데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내가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내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뭐 해주고? 임대해주고. 뭘 받아요? 임대료를 얻겠죠.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럼 부동산에 투자하면 첫 번째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내가 살 때는 5억 주고 샀는데 팔 때 보니까 얘가 가치가 올라서 7억이 됐어요. 그럼 2억을 남길 수가 있겠죠. 2억도 수익이죠. 얻은 이익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치가 올라간 만큼이 얻어지는 수익인데, 이걸 양도 차익이다, 매매 차익이다, 이런 말을 쓸 거예요. 가치 상승분이라 그래요. 가치 상승분. 자, 근데 이걸 우리가 학문적으로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내가 토지를 샀을 때 이 토지를 필요로 한 사람에게 임대 내주고 받는 임대료 수입을 이걸 소득 이득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살 때와 팔 때 가치가 올라간 만큼을 내가 이익을 또 얻을 수 있는데,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한 이득을 뭐라고 하냐면 자본 이득이라 그래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 두 가지 이익을 얻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부동산의 장점이기도 해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이익을 두 가지를 얻는데,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 이득과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자본 이득을 얻을 수 있더라. 자, 이게 무슨 성질과 관련된 거냐면 영속성과 관련됐대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토지를 샀는데 내가 사서 팔기 전까지 땅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죠. 그럼 무조건 필요한 사람에게 임대해주고 임대를 얻을 수 있겠네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판 다음에도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지죠. 그럼 나중에도 안 없어지니까 이 부동산의 가치를 내가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내가 판 다음에 없어지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으려면 뒤에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고서 미래에도 수익이 발생될 거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이 부동산의 가치가 인정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우리가 이제 가치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자세히 좀 배울 건데, 땅을 사서, 토지를 사서 팔기 전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을 얻을 수 있고,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미래 수익에 대한 이 부동산의 가치를 인정받아서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이익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부동산 투자할 때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두 개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더라, 수입을 얻을 수가 있더라. 이게 영속성과 관련된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두 개의 소득을 항상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잘 생각해 볼게요. 이 부동산의 토지의 가치가 얼마다라는 건
전에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게 중요해요? 미래에 돈을 많이 벌게 중요한 거예요? 미래 많이 벌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 돈을 많이 벌었다가 아니라 이 토지의 가치가 비싸다 싸다를 결정하는 건 미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토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미래에 없어지면 이 부동산의 가치가 생겨요,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미래에 언제나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미래의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가정이 돼 있어야 이 토지의 가치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올라간 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결국 팔기 전에도 없어지지 않고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부동산 학개론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연결된 내용이 이 두 개예요.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 가치상승분이나 자본이득을 동시에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더라. 이건 토지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러면 임대료 수입을 얘기하니까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켜요. 임대차 시장을 발달시키고, 이게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니까 소득이득은 임대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토지를 거래할 때는 새로 만드는 걸 팔아요? 아니면 쓰던 걸 사고 팔고 해요? 쓰던 걸 사고 팔고 하죠. 쓰던 중고를 우리가 재고라 그래요. 그래서 토지의 거래는 쓰던 걸 사고 파니까 재고 시장이 발달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장기적 배려를 필요로 하게 한다. 나중에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안 없어지는 거죠, 토지는. 그러니까 내가 토지를 개발할 때는 짧은 시간을 보고 개발을 하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장기적으로 배려하면서 토지를 관리하거나 개발하거나 이렇게 토지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충분히 예상하고서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관리하거나 이용해야 된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겠죠. 매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거의 그대로 보존되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영속성과 관련된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토지는 없어지지 않고 소모되지 않으니까 마모 파손이 없어요. 이걸 물리적 감가를 배제시킨다. 물리적 감가를 적용시키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소모를 가정하는 어떤 이론도 적용시키지 못하게 한다. 얘가 가장 중요한 건데, 일단 얘는 모르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했을 때 두 개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데, 임대료 수입이라는 소득이득과 가치상승분에 해당되는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오늘 배운 것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가치상승분에 해당되는 건 자본이득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를 얻을 수 있는 건 내가 사서 팔 때까지 없어지지 않으니까 임대료 수입도 얻을 수 있고,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상승분에 대한 이득도 얻을 수 있다. 임대료에 대한 얘기니까 소득이득이 임대료니까 임대차 시장도 발달시키고, 쓰던 걸 사고 파니까 재고 시장도 발달시키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먼 미래까지 배려해야 되고,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건 영속성과 관련된 거. 자, 개별성. 자, 개별성은 좀 어렵진 않아요. 같은 게 없다가 개별성이에요. 대체할 수가 없다. 개별적이다. 대체할 수가 없다. 개별성, 비대체성이라 그러는데, 자, 물리적으로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대체할 수가 없어요. 같은 토지는 없어요. 대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이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물일가 법칙을 배제시킨다. 적용하지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일물일가 법칙은 뭐냐면, 한 종류의 물건은 하나의 가격으로 모두 똑같다가 일물일가 법칙이에요. 한 종류의 물건의 가격이 하나로 다 동일하다. 이걸 일물일가 법칙인데, 토지는 같은 게 있다 없다? 같은 게 없죠. 완벽히 똑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하나의 가격으로 다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예요. 그러면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가 중요해요. 일물일가 법칙으로만 딱 외우면 안 되고 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걸 정리해야 되고. 자, 그러면 같은 게 토지가 없다 보니까 토지의 정보를 알아내는 게 쉽다 어렵다? 내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 토지 가격이 5억이래. 저기 옆에 있는 토지가 이 토지랑 비슷한 것 같아. 그래서 저 토지도 5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같은 토지는 없으니까. 그러면 저기에 있는 저 토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려면 내가 가야 되고 등기부도 떼어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내려고 노력을 해야죠. 그러면 그 토지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요. 같은 게 하나도 없다 보니까 다 제각각 다른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알아내기가 어렵다. 그럼 정보가 숨겨져 있다, 공개되어 있다. 숨겨져 있다. 그래서 비공개성이라 그래요. 정보가 비공개되어 있다는 건 정보가 숨겨져 있다는 거고, 같은 토지가 없으니까 다 다른 요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보를 알아내는데 어렵고. 그럼 정보가 대칭이냐 비대칭이냐 봤을 때 이런 거예요. 어떤 부동산을 내가 거래하는데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어요. 거래할 때 이 부동산에 대해서 공급자는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이 수요자는 정보를 많이 알기가 어려워요. 정보가 숨겨져 있다 보니까. 그럼 얘는 정보를 조금 알고 거래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정보량이 얘하고 얘가 같지가 않죠. 대칭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거래가 일어나면 얘는 이득을 볼 거고 얘는 손해를 볼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를 알아내기 어렵기 때문에 정보가 수요자, 공급자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같지가 않다. 이걸 정보의 비대칭성이라 그래요. 자, 비표준화, 비조직화는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라 그래요. 근데 같은 게 없다 보니까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려워요. 이런 것들은 이제 차차 제가 설명을 더 해줄 건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충분해요. 자, 개별성은 같은 게 없더라. 대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같은 게 없다 보니까 다른 요인들이 다 있어요. 그러면 정보를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정보가 숨겨져 있다. 비공개성. 그러면 정보를 거래할 때 수요자와 공급자가 알고 있는 정보량이 대칭적이지 못하다. 비대칭적이다. 자, 그리고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가 중요해요. 적용되지 않는다. 개별성. 같은 것끼리 묶는 걸 표준화. 같은 것끼리 묶기가 어렵다.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이제 결론을 정리하면 우리가 토지의 인문적 성질,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이 인문적 성질인데 위치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 합병 분할 가능성 등이 있는데 특히 이 두 개만 한번 정리하면 아까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고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토지의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다. 이거였고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고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경제적 공급은 뭐하다? 가능하다. 용도 전환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거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해석할 건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데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 있고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증가시킬 수가 없는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해서 용도 전환을 하면 쓸 수 있는 토지량이 늘어나는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면 이 얘기죠. 자연적 성질에 의해서는 물리적 성질은 뭐는 불가능한데 인문적 성질에 의해서 경제적 용도적 성질은 가능하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적이냐 물리적이냐 구분해야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은 중요한 내용들 한번 본 거고 기본적으로 뭐 암기를 바탕으로 하는 건 다음 순환 때 좀 정리를 할 거고 좀 어려운 걸 좀 배웠어요. 5분만 들여서 한번 오늘 배웠던 거 부부연계 한번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머릿속에 생각나는지 한번 봐봐요. 부부연계. 자, 토지의 자연적 성질, 변할 수 없는 성질이 부부연계. 첫 번째 부동성, 두 번째 부증성, 세 번째 영속성, 네 번째 개별성. 이 네 가지가 있대요.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인문적 성질인데 위치의 가변성, 용도의 다양성, 또 토지의 합병 분할 가능성 이런 것 등이 있대요. 인문적 성질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연적 성질이 부부연계가 중요한데 부동성에서 첫 번째 우리가 암기했던 게 있어요. 위치를 움직일 수 없다. 고정되어 있다. 부동성이에요. 자, 얘에 의해서 외부, 지역, 부인 이렇게 암기해도 괜찮아요. 외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외부 효과가 발생한다. 위치가 고정되어 있으니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지역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이걸 지역화, 국지화. 임장 활동을 해야 돼. 현장에 가야 되고.
거래할 때는 물건을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권리로 거래해야 돼요. 권리 가치로 거래하는 거 부동산, 움직이지 않으니까 동산과 부동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된다. 이 5가지가 우리가 배웠던 부동성과 관련된 얘기고, 자, 부증성 보죠. 만들 수 없다. 자, 만들 수 없으니까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하다. 만들 수 없어요. 토지의 양을 늘릴 수가 없다. 만들 수 없어서 유한하니까, 한정돼 있으니까 서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생긴다. 그러다 보니까 수요자가 경쟁을 해서 토지의 가격이 올라간다. 지가고나 지대가 발생한다. 그러면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냐면 집약적으로 이용해서 건물이 높아지거나 입체화된다. 자, 그리고 만들 수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토지는 공익을 우선하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개념이 들어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토지의 공개념이라 그래요. 토지 공개념의 근거를 마련해줘요. 정부가 만들 수 있었다면 만들어서 했을 텐데 만들 수 없으니까 공익을 위해서는 정부가 제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개념이 공개념이에요. 그리고 만들 수 없는 귀한 땅인데 네가 차지하고 있으면 마음대로 놀리거나 방치하면 안 되고 최유효 이용을 해야 된다라는 근거가 부증성에서 나오는 거고, 자, 3번째 영속성, 없어지지 않는다. 소모되지 않는다. 물리적 감가가 일어나지 않아요. 마모나 파손이 일어나지 않는다. 소모를 가정한 어떤 법칙도 적용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이제 나와요. 부동산에 투자할 때 2개의 이득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임대료 수입에 해당되는 뭐? 소득이득.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가치 상승분, 매매 차익, 양도 차익에 해당되는 것을 자본이득. 이 2개를 얻을 수 있는 건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고 팔 때까지 없어지지 않아서 임대료 수입 얻을 수 있고 판 다음에도 없어지지 않으니까 가치 상승분을 얻어낼 수 있는 거예요. 소득이득과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 영속성. 자, 그 다음에 임대차 시장, 임대료가 관련됐으니까 임대차 시장. 쓰던 거 없어지지 않으니까 쓰던 걸 거래한다. 재고 시장을 발달시키고 장기적으로 먼 미래까지 보면서 관리해야 되고 가치 보존력이 우수하다. 없어지지 않으니까 영속성. 자, 개별성은 다 다르다. 같은 게 없더라. 자, 그러면 같은 게 없으니까 물리적으로 대체할 수가 있다, 없다? 대체할 수가 없다. 자, 2번째, 정보가 숨겨져 있다, 공개되어 있다. 숨겨져 있어요. 비공개되어 있고, 그러면 수요자와 공급자가 알고 거래하는 정보량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비대칭적이다. 일물일가 법칙이 적용된다, 안 된다? 적용 안 된다. 이게 이제 개별성과 관련된 거예요. 물론 이제 표준화도 어렵고 같은 것끼리 묶기도 어렵고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다. 이런 내용도 있는데 여기까지 개별성이었고, 마지막 하나 정리할 건 다시 한번 얘기하면 부동성에 의해서 물리적 위치는 변할 수가 없는데 위치의 가변성에 의해서는 경제적 위치는 변할 수가 있다. 부증성에 의해서 물리적 공급은 불가능한데 용도의 다양성에 의한 용도 전환을 통해서 경제적 공급은 가능하다. 이게 이제 마지막 정리 내용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경제론 또 열심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오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한데 제가 이제 점차 이제 이 시간에 맞춰서 수업 준비를 철저히 해와서 시간에 많이 오버되지 않게 준비할 테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금방 적응하게 될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문제풀이는 다음 주에 제가 해설 강의를 할 텐데 일단 나가시면서 문제 받아서 아마 6번이나 7번까지 오늘 배웠던 거예요. 이거 한번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세요. 천천히 어디까지 되는지. 오늘 고생 많이 하셨고 첫 수업이지만 이 2시간 합격당에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막 이 첫 수업이지만 짧게 이렇게 그냥 끝낼 수가 없었던 거 이해 좀 해주시고 다음 주에 또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